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이든 업무든 타지에 가서 모르는 일을 알게 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 알게 된 게 사람이 아닌 이상한 존재라면? 이번 이야기는 어라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라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어라치님의 기묘한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일을 경험한 건 베트남 하이퐁으로 6개월 파견 근무를 갔을 때 일인데요. 말이 파견 근무지 회사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때 베트남으로 쫓겨난 거였네요. 사실 6개월이라는 것도 그쪽 공사 책임자가 퇴사를 해서 처음엔 그냥 가서 공사 끝나는 1년 정도 있어라 였거든요. 제가 왜 미운털이 박혔냐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인간성 바닥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랑 입사 동기인데 그 친구 승진의 눈이 뒤집혀서는 밑에 애들을 진짜 반 죽이듯이 부려먹는 그런 놈이었거든요. 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그냥 간단히 윗선에 잘 보이려고 할 일이 없는데 애들 퇴근을 안 시켜요.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쇼핑을 할지언정 뭐 퇴근을 안 시켜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야근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린 열심히 했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런데 회사엔 또 그게 통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마디 한 게 싸움이 됐고 뭐 하여튼 금마 그건 애들도 진짜 쓰레기라고 싫어하는데 지도 알걸요. 윗사람들 빼고는 자기 다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 대판 싸우고 나니까 그때 앞에서 말한 이유로 공사 책임자급을 베트남 현장에 보내야 하는데 부장이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있으라는데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뭐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진짜 기분이. 그래서 그냥 때려칠까 하다가 또 뭐 생각해보니까 당시엔 나가면 어디 뭐 갈 곳도 없고 부모님도 그때 그 회사 다닌다고 동네 자랑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국립공원인 그 산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거기 동네가 자꾸 사람이 없어서 하여튼 제가 그 작은 동네에서 부모님 자랑이었네요.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게 진짜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숨 죽이고 이제 나 죽었어 하고는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숙소라고 데려간 곳이 그 집이 문도 그냥 나무 문짝에 창문도 있으나마한 뼈대만 있는 엉성한 나무 창문이랄까요? 건물은 기다랗게 1층 건물인데 벽은 그냥 회색 시멘트 그대로고 그냥 짓다만 물건 같더라고요. 방은 룸메이트 한 명하고 같이 사용했는데 그때 제 앞으로 옷장 하나랑 철제 침대, 테이블이랑 선풍기 하나 딸랑. 그땐 그냥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다음에 나온 그 뒷말이 더 아찔했는데요. 룸메이트가 문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문단속 잘하고 특히 중요한 건 절대 방에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회사 사무실에 두던지 말이죠. 룸메이트는 그 전에 거기 도둑이 들었었는데 진짜 도둑이 진짜 팬티까지 다 가져갔다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주의사항 많은 숙소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을 무렵인데 밤에 창문을 열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는 맥주 한잔하면서 그 룸메이트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당시엔 조명이 없어서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확실히 보였었거든요. 집 앞 마당에 어떤 여자가 풀밭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말이죠. 그때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서 앉아있는 듯 했고 하체는 풀에 가려지고 상체만 보이는데 정말 다소곳하게 앉아서는 왜 그거 있잖아요. 애들 보면 그 개미 지나가는 거 보려고 앉아있는 모습, 딱 그런 모습인데 저는 룸메이트랑 얘기하면서 잠깐 룸메이트 보고 그리고 맥주 한 모금 들이켜고 다시 고개 돌려서 그 여자를 봤는데 그때 그 자리에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3초? 5초? 진짜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거긴 어디 숨을 곳도 없는데 말이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나 지금 베트남 귀신 본 거야?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 룸메이트한테는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인지 그날 제가 가위에 눌렸는데
잠들기 전에 본 그 뒤돌아서 있던 여자, 그 여자가 언제 왔는지. 아, 이건 꿈이에요. 제 꿈 얘기인데요. 그 여자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하나 보이고, 머리카락에 가려진 다른 한쪽 눈은 눈이 있는 자리가 검붉게 파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선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여자 허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쉽게 하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팔도 없었어요. 그냥 몸 상체에 눈이 하나 없는 얼굴만 있었는데요. 그 얼굴도 꺾여서는 돌아가 있더라고요. 얼굴은 저를 보는데 몸 상체는 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흔하게 그 가위 눌리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때 처음 가위에 눌린 거였는데요. 그런 경험 진짜 처음이었어요. 제가 계속 끙끙거리니까 룸메이트가 이제 깨워서 일어나긴 했는데, 그리고 저한테 이제 왜 그러냐고, 뭐 나쁜 꿈이라도 꿨냐고 해서 제가 그 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룸메이트 안색이 그냥 하얗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룸메이트보다 직급은 위인데, 룸메이트는 프로젝트 담당을 하면서 현재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그 룸메이트가 베트남에서 몇 년 된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네요. 피해자는 나이가 30인 여자고 아이도 있었고 이혼 전력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 베트남 여자가 나이 30이면 우리나라 40대 그 이상으로 보인다네요. 그런데 그 여자는 출산도 했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미모도 예뻤다나 봐요. 그리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기로 돼 있었다는데, 그런데 결혼하기로 한 그 한국 남자를 만나기 전에 만나는 베트남 남자가 있었답니다. 물론 한국 남자는 그걸 모른 상태였고요. 그때 그 여자가 만난 베트남 남자가 여자보다 연하였다는데,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말다툼 끝에 남자가 여자를 죽였는데, 그 여자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한 그 한국 남자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서 그때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쓰는,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 그 침대를 사용한 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한동안 진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런 사건도 사실도 몰랐었고, 전 그냥 그 여자가 보여서 쳐다본 게 전부인데, 그런데 저한테 나타난 게, 그리고 처음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정원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봤을 때 뒤를 돌아서 있는 게 아니라 등 뒤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간 모습으로 쭉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왜냐면 그 여자 머리만 달린 그 상체가 발견됐을 때 목이 부러져서 얼굴이 등 뒤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끔찍한 그런 사건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꿈을 꾸고 바로 일어났을 때보다는 덜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연민이 느껴지고 안쓰럽고, 그래서 바로 그 여자가 있던 그 자리에 가서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줬고요. 다음날 퇴근하면서 간소하게 먹거리 등을 사서 룸메이트와 같이 한 번 더 명복을 빌어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 뒤로는 그 여자 모습도 보이지 않고 꿈속에서도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큰 사고 없이, 팬티 도둑 맞는 일도 없이 잘 지내다가 귀국했고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 여자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날 본 그 무서운 모습이 아닌 다행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라치님이 경험한 사연 속 여인은 왜 어라치님 앞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도 사건도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라치님인데, 혹시 자신의 명복을 빌어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서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귀신에게 홀렸다 또는 귀신에게 홀렸던 것 같다, 적어도 이런 말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귀신에게 홀렸다는 거, 그걸 리얼하게 경험한 사연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뱀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뱀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뱀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경험한 일인데 진짜 오래된 일이죠. 거긴 지금 그때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요. 그때 제가 회사 일로 거기서 반년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회사 동료 셋하고요. 셋 다 노총각인데다 성격도 비슷하고 죽이 잘 맞는다 했었는데 낚시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엔 숙소 앞에 있는 작은 저수지? 여튼 저수지 비슷한 곳에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낚시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낚시를 배운 거죠. 그 당시 그 동네가 그 집 주변에 그 숙소로 사용하는 집 주변에 민가가 몇 채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는데요. 밤 9시가 되면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가끔가다 한두 명 지나다니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가 토요일 업무 마치고 낮부터 그 3시 준비해서 낚시를 한 날이었는데 낚시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한 배 정도는 잘 됐었는데 그래서 셋 다 야 이게 뭔 일이래 이러면서 그 입을 닫지 못했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웃느라. 그리고 거기 저수지 위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는 그 등 뒤로 공원 묘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주변이 밝아서 그러니까 뒤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뭐 겁나거나 그럴 건 없었거든요. 그냥 묘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 그걸로 끝이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다는 거. 거기 주변 집들도 저녁 시간 좀 지나니까 불들을 죄다 끄더라고요.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리고 저수지 근처에 그 좁은 길이지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뭐 그런 길이 있어서 거기에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띄엄띄엄 있는 가로등이 이 띄엄띄엄 켜지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이제 띄엄띄엄. 그날은 다른 때보다 많이 어두웠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장정이 3시나 되는데 이제 뭐 겁이 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분위기 좀 이상하다 뭐 그 정도였는데요. 뭐 전력난인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 2시 정도 되니까 비가 슬슬 내리더라고요. 뭐 부슬부슬 내린다고 할 정도? 많이는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목이 굉장히 말라오는 거예요. 왜 목이 말라서 목구멍이 서로 붙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이 말라오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동료들도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때 가지고 간 그 물을 한 번에 다 마셨고 그러니까 그제야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수지 쪽이 아니라 이제 우리 뒤쪽 묘지공원하고 저수지 사이에 있는 그 가로등들 띄엄띄엄 있는 그 길 위에서 어떤 할머니가 흰색 소복을 입고 거기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 길이 낚시하는 자리 바로 뒤거든요. 뭐 멀리 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슬기 봐도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는 하얀 보자기 같은 걸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그걸 한 손으로 받치고 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그렇게 우리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또각또각거리는 그런 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여자들 하이힐 신고 걸을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거기 할머니가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때 새벽 2시 넘은 시간이고 또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할머니가 흰 소복을 입고 이제 머리에 뭘 이고 뒤에 서서 쳐다본다. 이게 그러니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은 아닌데 그때도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좀 그냥 멍한 상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좀 나아졌던 목마름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도 오고 뭐 목도 말라오고 그러니까 또 잡을 만큼 잡았고 그래서 낚시는 됐다 하고 들어가려는데 좀 전보다 입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막 물고기가 막 올라오고 우린 어쩌지 하면서 이제 갈까 말까 막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그때 다시 뒤를 쓱 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할머니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니까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응? 우리 그냥 가자. 뭐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근데 그때도 뭐 할머니가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그때 우리 셋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 보고는 뭐 더할 생각이 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순간 그 생각은 이제 목이 마르고 뭐 몸도 피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기력이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머리도 좀 어질어질해지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낚싯대 챙겨서 이제 가방 메고 일부러 좀 걸어서 내려갔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좀 그냥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그 할머니 쪽으로 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로 좀 더 걸어가다가 그 길 쪽으로 올라갔는데요. 내려가다가 그때 길로 올라가려는데 거기 길까진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살짝 경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듬성듬성 이렇게 뭉치로 된 그런 이름 모를 풀들이 있고, 또 황토흙인지 그 황색으로 된 그런 토질이었는데요. 그 흙이 무슨 모래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등엔 낚시 가방을 메고 있고 손엔 낚시 의자를 들고 있고, 다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흙이 흘러내리지 했었거든요. 그땐 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흙이 흘러내릴 흙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모두 말하는 게 꼭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 같다, 뭐 그런 말.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올라가려는데 바닥에 이제 흙이 있어서 흙이 계속 미끄러지는 거. 그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빗줄기가 점점 더 이렇게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는 무슨 물에 빠진 쥐마냥 모두 온팡 젖었는데, 그때 엎드린 자세로 이제 의자 찍어가면서 간신히 올라왔고요. 절대 거기가 그렇게 올라와야 할 정도로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셋 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언제 왔는지 그 할머니가 아까랑 똑같이 머리에 뭘 인 채로 우리한테서 한 5m?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서가지고 또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빗줄기는 무슨 장마철 소나기 마냥 그렇게 막 굵어졌고요. 우리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좀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살짝 불편하신 할머니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뭐 안 들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말도 할머니한테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잠깐 쳐다보더니 묘지공원 쪽으로 그 길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리고 우리 셋은 그렇게 올라가는 할머니 모습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오히려 좀 전보다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졌다 그럴까? 뭐 하여튼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숙소로 걸어갔는데요. 그때 걸어가다가 셋 다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는 거. 그때 할머니가 머리에 짊어진 게 뭔진 몰라도 뒤를 돌았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땐 흰색이었는데 뒤를 돌았을 땐 붉은색이더라고요. 뭐 그게 뭐건 간에 뭐 그런 천인가 보다 하면 되겠는데, 그 할머니가 걸을 때마다 또각또각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들었다가 잊고 있었던, 정상적이라면 그게 처음부터 이상하게 느껴졌어야 한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거긴 흙길로 된 비포장 도로라서 하이힐을 신었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때 신은 신발, 그게 빨간색 하이힐이었는데 그 시간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흰색 소복을 입고 아무도 없는 묘지공원을 올라가는 할머니, 이게 그제서야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묘지공원 그 영역이라고 해야 하나? 그 구역을 벗어나니까 그제야 그런 생각이,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셋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셋이 걸어가다 셋 다 걸음을 멈춰서 서로를 쳐다봤거든요. 낚시를 하고 있던 도중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듣고, 낚시를 끝내고 갈 때 또 묘지공원으로 올라가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린 그때까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묘지공원을 벗어나면서 그렇게 생각이 돌아오고 그 할머니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제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기억들, 그 기억들은 할머니가 떠난 뒤 떠오른 기억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셋은 그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이미 귀신에 홀린 상태였다 라고 말이죠. 뱀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귀신에게 홀렸다, 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 그런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 왜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걸까요? 하이힐은 허리에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할머니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학교 교복들 보시면 아, 저건 어디 학교 교복이구나 하고 그 교복을 입은 학교를 알 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교복이구나 하고 말아서. 이번 이야기는 효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효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효우님의 기묘한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갓 대리가 됐을 때니까 대략 20년 정도 전이네요. 그때 한 달 정도 지방에 출장을 갔을 텐데 거긴 충남 작은 면단위 지역이고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가깝고 멀게 산들이 있고 바로 양옆으로는 논이 있고 가끔 저수지 몇 개 나오고 사무실이 있는 시내에 가기 전까지 왕복 2차선 그 시골 좁은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보는 풍경은 그게 전부였던 곳이었는데요. 홍천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겐 뭐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 오히려 평온해지는 기분? 전 그곳이 그런 느낌까지 들고 좋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가 다녔었는데 버스 정류장이 따로 있지만 그냥 가다가 손 흔들면 기사님도 사정을 아는지라 그냥 길에서 세우고 태워줬고요. 그리고 뭐 다들 인사하고 아는 사이고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엔 기사님이 신경 안 쓰다가 며칠 계속 제가 보이니까 먼저 말도 걸어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버스 노선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지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은 시내가 시작되는 시장 초입에서 모두 내렸었고요. 그때 버스에 탈 때 여학생 교복이 두 종류였는데 하나는 진한 갈색 치마에 아이보리 컬러 블라우스? 제가 색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하얀색은 확실히 아니고 그것보다 좀 누르스름한 그런 색상인 블라우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블라우스가 흰색에 가깝지만 흰색이 아닌 걸 왜 확신하냐면 그때 다른 교복이 어두운 짙은 녹색 체크무늬 치마에 하얀색 블라우스였거든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비교가 될 정도로 색감 차이가 나서 갈색 치마 교복 상의가 하얀색 같지만 하얀색이 아닌 걸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였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녹색 체크 무늬 치마, 그 녹색 체크 무늬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 교복이 훨씬 더 이쁘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그 학생 혼자였는지 혼자만 그 교복을 입고 있었고요. 그 학생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그 사이의 중간쯤에서 다른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하고 같이 버스를 탔었는데요. 그 중간에 타는 여학생 무리가 그 학년이 위인지 먼저 탄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타면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냥 학교 선후배보다는 친한 언니 동생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다 큰 성인이 여고생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그 버스 창문에 비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만 보고 여학생들한테서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사람 몇 없는 버스 안에서 여학생들은 큰 소리로 다들 참새처럼 그렇게 종알종알 떠드는데 혼자 다른 교복을 입은 그 학생은 학교가 달라서인지 늘 혼자 뒷문에 서서 말없이 바깥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버스에는 자리도 넉넉한데 늘 혼자 그렇게 서서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내릴 땐 어김없이 맨 먼저 내렸었고요. 하루는 그날도 출근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늘 중간에서 여학생들이 타던 그 자리에 다른 학생들은 없고 그 교복이 다른 여학생, 그 여학생만 혼자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버스를 세우지 않아서 그런지 버스도 서지 않고 그냥 그 학생을 지나쳤는데 그래서 그땐 저 학생은 왜 저기 혼자 서 있고 왜 타질 않지 했었거든요. 전에 같이 탔던 애들이 혹시 그냥 친구들이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냥 원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 애들하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서서 뭐 가는 거였나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그땐 친구들이 아직 안 와서 기다리나 했었거든요. 그땐 뭐 그냥 그게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다다음 날인가?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서 타는 학생들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전처럼 먼저 타고 있던 학생들이 수학여행 재밌었어요 하면서 인사를 하길래 얘들이 수학여행 다녀왔구나 했는데 그 수학여행 다녀왔냐고 인사를 한 뒤에 그 여학생들 대화를 듣고 뭐라 그럴까 그 가슴이 답답한데 한숨도 아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끊어져서 나오는 웃음 반 한숨 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숨이 나왔는데요. 대화를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수학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알종알거리다가 학생 무리 중 하나가 하는 말이, 그런데 거기 다른 학교도 왔는데 교복이 예전 우리 학교 교복하고 비슷하대? 그 학생 말은 그 여학생들 예전 학교 교복이 짙은 녹색 체크무늬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이상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여느 때와 변함없이 짙은 녹색 체크무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뒷문에 혼자 서 있는 그 여학생 모습이 버스 창문에 비쳐서 제 눈에 들어왔고요. 진짜요? 우리 막내 고모 그 교복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학생들 대화를 듣고는 그 다음날부터 짙은 녹색 체크무늬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 여학생이 뭐든 간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사로 올라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버스기사분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효우님이 본 혼자 다른 교복을 입은 여학생. 그 여학생은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여학생들이 말한 교복과 그냥 비슷한 교복을 입은 다른 여학교 학생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고로 학업을 마저 마치지 못해서 그 아쉬움에 계속 아침마다 등교하는 여학생의 영혼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